어느덧 개학이 1,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이 여름방학 계획대로 알차게 보냈나요? 만약 어영부영 보내서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출장은 역대급 물난리, 제주도 집은 역대급 무더위로 극과 극을 체험 중인 주단쌤입니다. 제가 여행 같은 걸 가면요, 날씨가 짠 하고 좋아지는 전직 날씨 요정이었는데요. 은퇴해야겠네요. 올해는 아닌가 봅니다. 서울 출장을 가기만 하면 비가 엄청 와요. 이번엔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역대급이었는데요. 우리 원소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 걱정됩니다. 큰 걱정 없으셨기를 바라며 혹시 조금이라도 피해 입으셨다면 빠른 회복으로 일상을 찾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개학이 일주일 앞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학교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빠른 학교는 개학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곳도 있고 늦은 학교는 9월 초까지 시간이 여유로운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분들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잘 적어두셨다가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아이 여름방학 어떻게 보냈나요? 생각보다 방학이 짧았어요. 계획한 것들 80% 정도만 하셨다면 완전 대성공. 하지만 만약 30% 이하여서 2학기 준비가 미흡해 걱정 중이시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학습 습관을 제자리로 만들어라. 방학 계획이 망했다는 건 생활 패턴이 엉망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겁니다. 여름이라 해가 일찍 뜨는데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아이가 도무지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 상태로 개학이 되면 또 학교 적응하느라 2주는 날려먹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습관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기상시간은 평소 학교 갈 때처럼 예외 없이 훈련하시고 그날 꼭 해야 할 것들을 미루지 않도록 습관을 회복해주세요. 학교 다닐 땐 상대적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숙제하거나 또는 학교 가기 직전에 숙제하거나 아이만의 루틴이 있었을 거예요. 방학 중엔 학원 스케줄도 바뀌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해도 됐던 것들을 이제는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회복해야 할 습관 중에 과제를 그때그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 학원 숙제 모두 마찬가지로 집에 오면 일단 그것부터 하는 습관을 혹시 예전에 그 습관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 다 여건이 안 되면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 1순위로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2학기 수학 예습 최소 1단원은 끝내세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이 나오기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이 가장 많은 과목은 수학입니다. 만약 남은 일주일 동안 하루 4시간 정도씩 수학 공부를 한다면 28시간이라는 시간이 수학에 집중 투자되는데요. 이 시간은 학기 중 하루 2시간씩 투자하려면 2주나 걸리는 시간입니다. 방학 중 집중학습 없이 학기 중에 이만큼의 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한다면 다른 과목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도 없고 억지로 시간을 만든다고 해도 아이도 힘들고 또 그만큼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거나 잠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똑같은 수준의 아이들이 경쟁한다고 할 때 우리 아이가 이 일주일 동안만 하루 4시간씩 수학 공부를 한다면 그 아이들보다 2주 동안의 시간을 번 거예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초가 준비된 아이라면 이 일주일 동안 1, 2단원의 심화 문제를 풀어 예습해도 좋고요. 아직 1학기 복습하느라 제대로 된 예습을 못한 아이라면 일단 1학기 복습 내려놓고 2학기 첫 단원부터 예습하세요. 단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최대 2단원까지만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습은 2학기 수학 수업 시작 단계부터 아이에게 수학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바로 나 2학기 수학은 할만한데? 하고 그 다음 단원들도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 되죠. 그러니 2학기 예습이 미미하다면 꼭 1, 2단원을 꽉 잡고 가세요. 집중학습이니까 아주 기초만 훑지 마시고 최소 아이 수준에서 심화 단계까지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너무 의욕적인 공부는 큰물. 방학 계획의 60%만 하자. 일주일 집중학습이라고 하니까 하루에 수학 4시간, 영어 4시간, 독서 2시간 등등 많은 과목 공부 계획을 막 거창하게 세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가능하지도 않고 설령 아이가 한다고 해도 개학하기도 전에 지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시작한 이래로 충분한 휴식을 취했겠지만 개학하면 또 빠듯한 스케줄로 들어가는 아이에게 그건 커다란 부담이죠. 그러니 이렇게만 하세요.
예를 들어 평소 모든 과목, 독서,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 등 다 합쳐서 하루 7시간 공부 계획을 짜셨다면 4시간만 하는 걸로 대폭 줄여주시는 거예요. 단 그 4시간만은 알차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네 번째, 한 과목만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학습 습관을 천천히 회복하면서 집중학습을 하도록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당연히 수학 선생이니까 수학을 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지만 사실 학년별로 쪼개보면 이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학년은 자신있게 수학 공부에 올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5, 6학년 수학 어려운 거 아시죠? 1학기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더라도 2학기 1, 2단원을 공부하면서 연계된 1학기 단원을 쓱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학을 집중학습하면 학기 중에 원래 수학 공부를 했어야 하는 시간에 이미 나 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 고학년은 수학 공부에 올인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학년은 수학보다는 독서나 영어를 하며 일주일을 보냈으면 합니다. 저는 특히 어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어휘와 연계하여 독서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어휘와 독서는 아이에게도 막 문제집을 풀어제끼는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2학기 학습 습관을 다잡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단 조심스럽게 추천드리지 않는 과목 학습은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사회, 과학, 한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과목들을 방학 내내 계속 쭉 해왔다면 이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무언가를 빡 집중해서 시작해야겠다고 했을 때 암기 위주의 과목은 상대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워도 학기가 시작하면 다시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학기 중에 해도 충분한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집중학습은 수학, 독서, 영어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방학은 정말 짧습니다. 아마 고등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름은 체력 보충과 휴식의 시간, 습관 유지만 하고 겨울방학 때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이니까 시간적으로 상대적인 여유는 조금 있으셨을 건데요. 지나가버린 이번 여름방학 아이와 휴가를 다녀오셨다거나 또는 집에서라도 푹 쉬었다면 그리고 아이가 즐겁게 놀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니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은 다 버리시고요. 마음속에 너무나 이럴 거면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일주일만이라도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 다 하시면 좋겠지만 최소 1번이라도 꼭 지키세요. 약속? 제가 검사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